저희 학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츠파 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이 후츠파 정신은 아브라함을 모티브로 했는데 뜻은 물에 뻔뻔 철면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후츠파 정신,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두 번째 정신은 협력하는 괴짜입니다. 이 이민하 교수라고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쓴 책인데, 앞으로 21세기는 협력을 할 줄 아는데 독특한 빛깔과 색깔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함께하고 협력할 줄 알지만 독특한 빛깔과 색깔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저희 학교에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정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걸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구하는 겁니다. 샬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샬롬은 그냥 좋아요, 평안해요, 샬롬, 이게 샬롬이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두 번째는 망가진 것을 치유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깨지고 망가진 것을. 세 번째는 치유된 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관계와 치유와 발전, 이 세 가지 의미로 이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사람이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데, 저희 학교는 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샬롬을 위한 교육, 이 책 안에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땅의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두 번째는 깨진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친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그러면 아이들이 과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사회와 인문학과 교양을 왜 배워야 되는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자라면서 커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완벽함이 없어서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는 우리의 역할을 다했을 때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20년 뒤, 40년 뒤에 언제든지 세움학교에서 배우는 이 샬롬에 대한 지향성, 추구성을 가정에서, 세상에서 아이들이 반드시 나타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학교의 중심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혁명이죠. 두 번째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래서 being과 doing에 있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익히게 하는 것이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추구 방향입니다. 저희 학교의 정체성,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희 학교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고, 성경을 나눌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디스커션하고 의논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 공동체입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지나면 저희들은 아이들 안 받습니다. 이 3학년까지만 아이들을 받아서 고3 때까지 같이 성장하고 같이 키워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지루할 수도 있고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애들이 리더십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면밀하게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비전 공동체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 저희 학교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교육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지식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아침에 오면 큐티하고 세계관 배우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의 교양 시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대화가 가능하고 인류의 보편적 원칙,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세 번째, 변혁적 리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전문 지식은 시간에 촉박해지면 안 됩니다. 전문 지식은 천천히 하나하나 아이들이 배워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간상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의 습관을 아이들이 시킬 겁니다. 두 번째, 인격 습관입니다.
기독교 인간관을 가르치면서 인사, 경청, 언어, 약속과 책임에 대해서 가르칠 겁니다. 그 다음에 생활습관 12년 동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습관, 경건서적과 고전과 인문학에 대해서 아이들 가르칠 겁니다. 수업 진행 교수법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1시간 10분입니다. 수업 1시간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는 전부 다 수업 시간이 1시간 10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이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이 정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수업 진행 방법은 티칭, 코칭, 토킹,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경험입니다. 코칭, 도제, 소수의 인원을 받아서 소수들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희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학교가 아니라 특정된 소수를 위해서 코칭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토킹, 그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 아이들과 의논하고, 이것이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교수법입니다. 이게 동백꽃인데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인데, 동백꽃은 겨울에도 주눅들지 않고 활짝 핍니다. 왜냐하면 이 동백꽃은 겨울에 필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학에서 이 잠재력을 가진 모든 것을 발휘하면서 꽃을 피우다, 이 말을 플로리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원하는, 사회가 원하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플로리싱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기독교 대안학교가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